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사업단 김희진 본부장입니다. 오늘 또 다른 인터뷰 진행도 있어서 오늘도 역시 일정이 빡빡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모든 보험을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보험 모집인입니다. 설계사라고 하죠. 그 일을 지금 몇 년 정도 하고 계시죠? 벌써 횟수로 9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제가 알기론 영업의 특성상 네.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9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이직을 막 많이 하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DB손해보험에 입사를 처음 해서 4개월 정도만 일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우연히 데이터베이스로 처음 받았던 2차월에 체결이 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월에 또 데이터베이스 받고 스스로를 테스트를 좀 해보고 또 체결이 돼서 4차월 때도 테스트를 해보고 또 돼서 이거다.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해서 5차월, 6차월이 됐는데 5차월 때쯤 원수사는 지점장님들이 2년 정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황인태 단장님을 이제 그 발령을 받아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어리죠. 9차월밖에 안 됐는데 센터장 교육을 갔다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뭣도 모르고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다녀오세요 하고서 2박 3일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연히 또 붙은 거예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어요. 운이 좋게 붙었는데 그리고 나서 15차월쯤 이제 센터장이 돼서 계속 같이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한 개 회사만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객을 자꾸 뺏기고 또 생명사의 장점도 있고 간병 같은 경우에는 생명사가 굉장히 좋은 그 플랜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후에 관심이 많은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계속 고객님을 뺏기다가 저희 단장님께서 대리점으로 가자 하셔서 그때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그때 한번 딱 이직을 했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직 안 하고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한 회사가 아니라 전체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원수사형 대리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저희의 목적이었죠. DB손해보험에 계실 때 성과나 실적이 어쨌든 있었으니까 센터장 제안도 받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일단 DB 체결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아무리 지인 계약, 소개 계약 있으면 당연히 좋죠. 본인 소득 활동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TC라는 조직은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체결률이 1순위였어요. 그냥 0순위. 그 데이터베이스 체결률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DB손해보험 TC 조직으로 봤을 때 하위권이었는데 노하우를 저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장점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포함되어 있는 센터가 1등을 많이 했어요. 뭐 저 때문은 아니고 다 같이 독려해서 센터장님 덕분에 1위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럼 이제 팀 시상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제가 센터장이 되고 나서 그 노하우로 팀원들을 발굴을 하고 그 노하우로 팀원들을 육성을 하고 나서 한 8명 정도 조직원으로 센터 분할을 하게 됐는데 그 센터 분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인천 사업단 1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경기도 인천 사업단을 경인사업부라고 부르는데 경기도 인천 사업부 통틀어서 또 1위를 하게 됐고 마지막에 저희가 나오기 직전에는 전국 TC 통틀어서 1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저희 단장님도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게 됐죠. 와, 그럼 1등은 거의 다 휩쓸고 다니셨네요. 맞아요. 감사하게도 저랑 단장님이랑 받았던 상들이 되게 많아서 힘들 때마다 보기도 해요. 힘들 때마다 그 상 보면서 맞아, 이랬었지. 그래, 더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하는 건 이렇게 DB 체결인데 즐겁게 해보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분야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걸 전공하셨길래 이렇게 잘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3남매인데 저희 언니도 잘하는 게 있었고 저희 언니는 예체능 미술 쪽 전공이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은 웹 개발자예요. 그래서 V3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제 동생은 컴퓨터를 잘하고 또 저희 언니는 미술을 잘하는데 저는
딱히 엄청 잘하는 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였고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공부는 하니까 너는 수시로 갔으면 좋겠다 하셨고 학과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건건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여서 그때 한창 IMF 시절이었거든요.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비싸고 그래서 좀 최대한 붙을 만한 학과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뭘 고민하냐 경영학과를 가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하게 그래 아빠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경영학과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경영이 그래서 전공이고 경제가 부전공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업무상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배웠다면 제가 첫 번째 직장 헤드헌팅 회사도 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 헤드헌팅 회사에서도 조직관리를 했었는데 그 조직관리 노하우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이의 아동학대 그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심리상담 그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동 심리 상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아동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일부러 그냥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아동일 때도 청소년기일 때도 성인기일 때도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는 않은 거였으니까 그냥 금방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일이 사람을 관리하는 직업이고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심리 상담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히려 아이를 위해 취득을 했지만 아이랑은 많이 싸워요. 근데 손에 구두는 왜 들고 계신 거예요? 항상 구두를 신고 다녔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일이 정말 많이 서 있기도 하고 교육을 하면 또 교육을 안 하면 영업 지원 업무를 하느라 화장실도 못 가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죠. 물도 잘 안 먹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전화 받기 좀 민망하잖아요. 식사 중에 제일 저희 팀원이 외근을 많이 가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인분들이 모르는 거 물어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분도 영업 지원 해주더라고. 계속 앉아있고 계속 서있고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생겼어요. 다리 쪽 무릎 뒤에 피부 그 낭종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무릎 뒤쪽을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힐을 신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또 다른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구두는 또 신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가 다 본부장님의 보관함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상들, 사실 상패랑 상장이랑 다 따로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겹쳐놨어요. 단장님도 상을 많이 받으셨고 저도 많이 받다 보니까 2개씩 겹쳐놨어요. 2개씩. 혹시 이런 상을 흔하게 받는 건가요?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 사실 전국에서 받는 거다 보니까 누구나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었으니까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상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저는 센터장 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었다면 제가 그 뒤에 상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하고 그분들을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인명패고 그 다음에는 1위, 전국 1등? 네.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더라? 전국 최고 성과. 네네, 맞아요. 와, 멋지세요. 저희 단장님도 그때 지점장 1등 하셨고 저도 전국 1등 하고 그랬습니다. 촬영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월간지 인터뷰가 있는데 지난번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보셨다고 해야 되나? 그 분이 기자님이셨나 봐요. 그 기자님께서 DM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저를요? 엄청 긴 장문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냥 딱 3글자 저를요? 이거밖에 안 썼어요. 너무 황당해서. 그랬더니 이제 또 길게 장문을 또 주신 거예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단장님이랑 상의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도 뭐 흔쾌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대박. 운이 좋게 또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저희 팀에 또 뿌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못해가지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라.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시고 나서 네. 어떤 변화가 좀 찾아오셨나요? DB손해보험에 똑같이 벤치마킹 했을 때 저의 역할을 보니까 왜 바쁜가를 알겠더라고요. 거기서는 5명당 1명씩 이제 멘토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17명 조직인데 입사하실 분이 4분이나 있거든요. 이제 21분 멘토를 제가 맡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코치도 제가 맡고 있으면서 1사차월 코치도 제가 맡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전체 팀 센터장도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또 데이터베이스 배정도 하니까 그때는 지점장님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데이터베이스도 배정을 하고 또 교육도 그때는 뭐 월 1회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하고 직무 설명회도 하고 정말 많은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안 바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여러 명의 몫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21명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인원을 크게 만들면 그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4분이나 입사 문의를 주신 건가요? 예, 운이 좋게 또 그 영상을 보고 저처럼 절실한 분이 있으셨어요. 사연을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거에 되게 감성이 약하거든요. 우리 5월 초에 되게 많이 쉬었잖아요.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었어요. 오. 본인은 이제 원수사의 코드를 내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사연이 너무 절실한 분이 있으셨고 혼자서 단독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 나 혼자 해보자. 누구한테 기대겠냐 하면서 그런 상황에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제 영상을 보시게 됐대요. 사실 영상이 제 생각에는 짧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야 제 영상이니까 본다고 치지만 그런데 그 긴 영상을 정독을 하셨더라고요. 그 멘트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후반부에 있는 거의 끝 마무리에 있는 멘트였는데 클릭하고 싶지 않았던 그 클릭을 본인도 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제가 알바만 보고 클릭했거든요. 네. 그분도 클릭하지 않았어야 됐고 클릭하지 않을 거라고 배제해놨던 그 일을 본인이 클릭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시면서 결론은 도와달라 이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업무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흡수를 할 수 있는 분이어야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입사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코드 발급 중이에요. 저 이제 교육 준비 좀 할까 봐요. 네. 이 밖에만 그냥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이분이. 오. 그래서 이분들 참고만 하시면 오늘 조금 더 책상이 더러우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사무실 쪽에 장미가 엄청 많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일단 고객님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저희 생일자이신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시상을 되게 자주 걸거든요. 매월 원수사 시상도 있고 인카 시상도 따로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업무를 재밌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팀 시상을 자주 걸어요. 그래서 그때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활용도가 좀 높은 꽃이에요. 본부장님 여기 앉아서 어떤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또 매번 모두 다 해드리는 건 아닌데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분들 중에 방문이 조금 안 잡히거나 신인분이어서 콜이 어렵거나 걱정되거나 겁이 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방문을 잡아드리기도 해요. 저는 본부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객 상담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그냥 상담 일자 잡으려고 연락드렸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통화를 하고 우리 팀장님이 방문을 드릴 거다 이렇게 해서 조금 팀장님들을 높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김용기님 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점검센터 팀장인데요. 일정 잡으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전에 할 일이 워낙 많아서 막 카톡으로 예약 메시지를 막 맞춰두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저한테 보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노란색은 제가 중요한 거를 저한테 쓴 거고 흰색은 제가 예약 메시지 보내놓은 거고 근데 와. 하고 다 일일이 하얀색은 지워요. 왜냐면 해놨던 거를 클리어 해놨다고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 촬영하는 시간에도 콜백이 이렇게 와 있는데 콜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카톡도 와 있어서 제가 카톡 확인을 안 한 개수가
267개거든요. 이 중에 반 정도는 거의 개별톡이에요. 업무 보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됐어요 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거 보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치료력이 있으신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나요? 이런 거를 질문을 제일 많이 주시는데 중간중간 제가 예약 메시지를 보낸 거 외에 급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를 먼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영업 지원을 하고 나서 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약 메시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예약 메시지를 제가 하고 나서 다시 오후 뭐 4, 5시에 다시 오전으로 돌아가서 내 일과를 쭈르륵 훑어보는 일도 있어요. 날도. 그 정도로 되게 바쁘게 하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일할 분들이 점점 또 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엄청 책임감도 더 커지고 부담감도 그쵸, 그쵸.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막 스스로 하는 다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멘탈 케어 방법? 매일 저 스스로 멘탈 케어 영상을 봐요. 제가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줄 준비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내가 받아줄 준비가 안 됐으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뭐 마음이라든지 또 멘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먼저 다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심리학과 빗대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을 잘 사는 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일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본인 일하고 본인 감정 추스리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퇴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뭐 개인사라든지 아니면 주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고 본인 마인드를 컨트롤하면서 본인이 화난 거를 또는 기분이 나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거죠.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러기가 되게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하고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생기고 나도 저 부분에서는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팀원분들이 다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살았고 하다 보니까 일에는 제가 경력이 많지만 인생으로서는 그분들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도 사실 배울 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정말 성숙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도 배울 점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벤치마킹 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배울 점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 빗대어서 저 부분은 정말 배울 점이네. 칭찬을 폭풍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벤치마킹을 해오죠. 나는 그렇게 못했어. 엄마는 그렇게 못했어. 이모는 그렇게 못했어 하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오죠. 쉬고 싶다는 생각 없으세요? 있죠. 있긴 있죠. 제가 일 중독이라 그런지 집에 가서 쉬면 되잖아가 일단 기본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팀원들이 고객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훨씬 더 고될 거거든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네. 고객님 앞에서 더 훨씬 더 긴장 상태에 있고 식은땀 줄줄 흘리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아예 신뢰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고. 그래서 조금 업무 시간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쉴 때 어떻게 쉬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는 한데 노후가 되겠지만 그때 저는 못했던 제가 여행을 진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낯가림도 심하고 바깥에 나가면 또 되게 막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방문은 괜찮거든요. 오히려 고객님을 1대1로 대면을 하는 건 정말 괜찮은데 막 여러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데 가면 제가 긴장 상태에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막 기빨리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조용한 데여도 괜찮으니까 가서 뭐 며칠 동안 쉬어보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비싸다고는 하는데 구석진 데 가면은 조용하고 싸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휴가를 아직 못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7, 8년째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DB손해보험 다닐 때는 바빠서 못 갔고, 근데 대리점에 와서는, 로움 와서는 더 바빠서 못 갔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는 전체가 일주일을 쉬거나 3박 4일을 쉬거나 4박 5일을 쉬거나 전체 쉽니다 이렇게 딱 걸어 잠궈 두잖아요. 우리 일이 계속 누군가는 휴가 가고 누군가는 안 가고 일하고 전부 다 휴가가 달라요. 진짜 달라요. 처음엔 진짜 바빠서 못 갔는데 네. 그들이 휴가일 때도 전화가 오고, 그리고 제가 설계사였을 때도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고객님들이 문의가 와서. 그 이제 뭐 피해 법칙이라고 하죠. 제가 잠깐 병원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시술을 하러 오전에만 잠깐 비었거든요. 갑자기 고객님들이 전화가 와서 뭐 땡땡병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거나,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그리고 또 팀원들도 제가 병원을 가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 분들 중에서도 정말 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타팀 교육도 맡고 있기 때문에 타팀에선 제가 병원 간 줄 모르잖아요. 계속 업무 지원이 온단 말이죠. 정말 너무 아이고. 바빠서 하루를 쉬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쉬더라도 노트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2박 3일 쉰다, 3박 4일 쉰다 아직 상상을 못해요. 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쉬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같이 일하게 되는 분들을 보시면서 항상 하시는 다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라면,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우리 일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험에 관련돼서 역시 했는데 별로네 라던가, 원수사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대리점에 잘 왔네, 대리점에서 대리점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로움에 잘 왔네, 배울 게 있어야 사람들이 잘 왔네,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공동의 목표로는 그분들이 소득을 높였으면 좋겠는 거. 신인도 돈을 벌려고 정말 하지 않아도 저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또는 하지 않아야지 완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보험을 선택했던 분이라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분들이 정말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경력자분들도 이 끈을 놓지 못했던 건 돈을 벌고자 함이 컸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워킹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설계사분들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영업을 하시지만 보험이 아니실 수도 있고, 보험과 관련 없으실 수도 있고, 또 영업과 관련 없으실 수도 있는데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움사업단 김희진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